지금까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조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원사이드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이고요.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죠. 요 위치에 0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식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식. ft라는 식을 ft라는 함수를 ft라는 신호를 어떻게 이 st승의 결합으로 표현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 ROC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모든 S에 대해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S에 대해서 수렴할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S의 범위를 복소수 평면에 표현한 게 이제 ROC죠.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이 식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밑에 식은 뭐 외우시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사실 이 식을 써가지고 직접적인 계산하는 경우는 사실 저도 뭐 연습 말고 해본 적이 없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요 식이 가진 의미 요걸 봤을 때 이게 ft라는 거를 저렇게 분해해서 쓰는구나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거와 델타 t와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라. 자, 델타 t는 어떻게 되죠?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t에다 0 넣으면 되니까요. 아니죠. t에다 0 넣고 딱 그때만 1인 거죠. 그래서 1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1.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거는 모든 주파 성분을 다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u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볼까요? ut. 그러니까 s가 양수인 경우에만 유효하겠죠. 뭐 ROC가 s가 그 오른쪽 라이트 F 사이드겠죠. 복수 평면에. 그리고 얘는 s분의 1 u 빼기 1은 따라서 이 펄스 ut 빼기 1은 s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 멀티패스 이펙트가 이게 뭐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제 셀폰을 들고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어떤 신호는 이렇게 오고 어떤 신호는 도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XT라는 거를 딜레이만 갖고 수신해야 되는데 제가 뭐 당연히 어테뉴에이션도 있겠죠. 딜레이가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테뉴에이션도 이렇게고 이게 뭐 유한계 중폭 축적될 수도 있고 이게 무한계가 더해져서 다시 말하면 어떤 적분된 형태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간섭이 된 신호가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걸 관찰하게 되느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is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xs분의 ys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쉬프트는 타임 도메인의 쉬프트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도메인에서는 이제 익스포넨셜에 대응된다. 딜레이는 익스포넨셜, 타임 쉬프트는 익스포넨셜, 타임 쉬프트는 익스포넨셜이 되겠습니다. 폴과 제로의 의미, 이제 이게 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썼을 때 이런 시스템인 거죠. 얘는 입력 신호의 어떤 주파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고, 얘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는 뭐죠? 각 주파수별 증폭률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썼을 때 너가 사과를 2개를 주면 뭐 한 개당 귤 2개로 해서 귤 4개를 주겠다. 그렇죠? 요건 이제 개수인 거고, 요거는 뭐 증폭률 같은 거죠. 뭐 사과를 지금 주면 내일로 하겠습니다. 둘 다 사과를. 요거는 증폭률 사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입력 사과가 되는 거고, 얘는 출력 사과. 요 2는 내가 그거를 몇 배 해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분의 1은 UT죠. 출력은 TUT죠. 얘는 적분기죠. 물론 뭐 HT가 UT인 거 맞는데요. HT가 UT라는 게 그렇죠. 저주파는 엄청 증폭이 되고, DC는 무한대 증폭이 되겠죠. 계속 누적되니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무한대가 되는, 증폭률 무한대가 되는 걸 폴이라고 하고, 트랜스퍼 펑션 관점에서 증폭률 무한대가 되는 걸 폴, 0이 되는 걸 제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가 어떤 폴이라는 건 거기에 주파수를 무한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세기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코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ut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s가 j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엄청 세게 갖고 있는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거를 구하라. 자, 뭐 해볼까요? 먼저 요거부터 구해보면 되겠죠. 라플라스 트랜스폼 있죠? 뭐 굳이 0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죠. 0에서 연속일 테니까요. 연속이 아닌가? 연속이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무한한 디스컨티뉴티는 아니니까요. 굳이 0 마이너스 붙일 이유는 없죠. 이것도 수렴을 하려면 S의 실수 부분이 양수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무한대 넣으면 0이 되고, 빼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참 결론만 남겨놓고 지우죠.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는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저 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앞부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뒷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면 뭐 식을 좀 정리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생각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ROC는 S의 실수 부분이 양수가 되겠네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자, 세타가 0일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라. 세타가 0이면 어떻게 했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죠. 이걸 때니까 세타가 0이면 세타 0일 때는 요거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사인 2분의 파이니까요. 세타가 2분의 파이면 여기 2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거죠. 아무튼 거기에다가 위에 걸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군요.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가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자, 사인 오메가 제로 t u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라. 밑에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을 했습니다.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ut는 뭐 당연히 외우시는 게 좋죠. 이 정도는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고요. 자, 사인 코사인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사인 코사인 뭐 t 제곱 이 정도는 뭐 이런 거. 델타 t는 또 뭐가 있을까요? 델타 t는
UT는 다 UT 있습니다. 여기도 UT 있고요. 네, 다 UT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지 시험을 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라. RT가 TUT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RT는 S제곱분의 1. 자, 타임 도메인에서 딜레이니까요. 감마 T에 감마인가요? 람다인가요? 람다. 그렇죠, 람다죠. 람다 T에 람다 대문자죠. S제곱분의 1 2에 저긴 플러스니까 S승 마이너스 2 이거는 2 마이너스 S승이 되겠죠. 타임 딜레이에 대해서 앞에 식이 나왔죠. 타임 딜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예, 이게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1,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저기 타임 시프트는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표시된 거죠. ut는 s분의 1, tut는 s제곱분의 1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저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델타 UR 사인, 코사인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선형성이 있다. 그다음에 뭐 미분은 이거다. 미분 한 번 한 건 S 곱해지고 미분 두 번 한 건 S 제곱 곱해지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나오죠.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고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다. 여기 좀 덜 익숙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컨볼루션 꼴인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 그거의 반대도 성립을 하는 거죠. 물론 반대는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하기다.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요 컨볼루션 요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수식이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쓸 때 저게 제일 많이 사용된 식이겠죠. 선형성이고요. 저 밑에 나온 예제는 코사인을 이제 어떻게든 익스포넨셜 꼴로 써가지고, 그렇죠? 뭐 정확히 말하면 a가 j 오메가 제로, 예. 그러니까 2의 j 오메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꼴로 써가지고 각각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더하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선형성이 성립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리니어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베이시스를 얘기해 준 거죠. 뭐 이런 건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S가 마이너스 0.5 J5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0.5 J 뭐 이쪽에 있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J5니까 이쪽에 있는, 왜 10이라고 적었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J니까 이 두 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DC가 되겠죠. UT.
얘는 마이너스 0.5면 요 정도 어디 여기에 있겠네요. 예, 여기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뭐 미분은요, 뭐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 풀 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미분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중요시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RL 서킷에서 R을 IT가 아프시고 여기 인풋이다. 그럼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는 vs IT vst는 R T L TIT DT가 되고요. 이 퍼스 리스판스를 구하라. 자, 라스플러스 트랜스폼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V분의 I는 R 더하기 S1분의 1인가요? 자, 화살표로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의미한 바가 뭐죠? 저런 R을 회로에 제가 임펄스를 땅 하고 여기 때리면 전류가 요런 데로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저렇게 흐른다. 0초일 때 그러니까 전류가 임펄스 때리면 이렇게 흐른다가 되겠습니다. 타임 쉬프팅. 자, 이건 했었고요. 자, 이렇게 되죠. 이게 x1이라는 게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x1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쟤를 1초 시프트, 2초 시프트, 3초 시프트에서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랬을 때 x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썼을 때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자, 커절 풀 웨이브 렉티파이드 시그널의 퍼스트 피리어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퍼스트 피리어드가 이거인 거에 있을 때 전체 우선 x1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x1이 sin 2파이 t를 sin 2파이 t면 주기가 얼마죠? 주기가 sin 2파이 t면 주기가 1이겠죠? 근데 sin 2파이 t에서 이만큼 됐고 여기가 0.5초. 그 다음에 제가 0.5 시프트 되는 거니까 아니죠? 아니죠. 요게
지금 제가 그린 게 sin 2파이 t ut를 그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쉬프트가 된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빨간색과 검은색을 더하니까 뭐만 남는 거죠? 이거 딱 하나만 남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x1t는 딱 저렇게 생긴 거네요. x1t는. 얘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주어졌고 s제곱 더하기 오메제곱 오메가 뭐 딱 주어졌네. 예, 맞네요. 그랬을 때 xt는 자 위에 주어진 게 0.5초 딱 그거만 있는 거니까요. 그게 반복되도록 그리면 되겠죠. x1 t 빼기 2분의 1 k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앞에 있는 그 결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요 식에다가 요 x1식을 가져다 써주면 다 끝나게 되겠죠. 됐습니다. 컨볼루션 인테그랄.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자 계속 나왔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다. 뭐 사실 앞에서 사실 잔뜩 했던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입출력의 관계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니까요. 보통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입출력의 관계를 미분 방정식으로 쓰고 전체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분의 출력을 쓰면 그게 트랜스퍼 펑션인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게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퍼 펑션은 어떤 이 LTI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폴과 제로의 위치는 트랜스퍼 펑션의 폴과 제로의 위치는 이 시스템이 어떤 거는 증폭하고 어떤 주파수 때는 증폭하고 어떤 주파수 때는 버리는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폴이란 얘기는 증폭률이 무한대란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돼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넣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는데 잡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들어간 거고 그게 유의미한 크기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LTI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T, YT인데 얘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H라고 두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관계인 거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대응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근데 이쪽 관점에서 보면 폴과 제로를 갖고서 이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엄청 좋은 거죠. 얘와 YS도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쉽고요. 타임 도메인은 근데 그러면 타임 도메인은 뭐냐? 사실 우리가 보는 형식이죠. 이쪽 형식으로 보는데 타임 도메인으로 그렇죠. 오실로스코프에서 어떤 웨이브 파형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뭐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형태인 거죠. 그렇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변환을 시켜놓고 해석을 하면 훨씬 쉽다. 훨씬 이해하기 낫다가 되겠습니다.